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거짓말이 점점 늘으세요. 다음 생에 우리 함께 예.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하시게요. 누가 남자입니까? 아, 제가, 저는 또 남자고, 동네꼬마님이 여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머리 긴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좀 다르게 생기셨길 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냥 예고 네. 없이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고요. 2년 전에 30대 초중반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신차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영업세계를 떠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신차 영업을 한 지는 대략 한 5년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5년 정도 차를 팔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차도 많이 팔렸고 뭐 돈도 좀 벌었고 네. 기분이 좋죠. 거기서 우리가 맛을 보면은 그쪽 바닥에서 나오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게. 그런데 맛을 좀 봤다 싶었더니만은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반도체 대란도 났었고 차가 좀 늦게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 때는 돈이 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불안불안하긴 하면서도 좀 버티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먹고 살기 편해지겠구나. 우리의 원래대로 일상이 돌아오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실은 더 경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바로 맞거든요. 그래서 똘비도 조금 생활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똘비가 결혼은 안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도 없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한평생 번대로 쓰고 가자?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똘비가. 신차 영업사원이면 해당 브랜드, 자기가 소속해 있는 브랜드 자동차를 좀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도 할인해서 사요. 근데 그 나이대에 보통 많이 사는 자동차가 아니고 상당히 조금 비싼 가격에 그것도 뭐 빠꾸 없어요. 그냥 풀옵션으로 질러가지고 매달 할부 찍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집에 스타일러,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딱 안마기 같은 거 다 렌탈로 끊었었고 집도 월세였대요. 아파트였는데 월세도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그러니까는 월세는 월세대로 찍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은행에다 이자 찍고 있었고 그냥 완전 그냥 번대로 팔팔팔팔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차가 안 팔리기 시작을 하면 직격탄이 진짜 제대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르고 썼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돈이 후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열심히 영업을 해봐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차 사세요 핀다고 사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좀 알바를 좀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지름신은 못 이겨가지고 또 사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알바자리도 보면서 중고 물품도 보면서 그렇게 인터넷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에 누워서 놀고 있었대요. 네. 쭉 이것저것 보는데 우리 그 당근 같은 거 보시면은 뭐 A라는 중고 물품을 판매합니다. 또는 A라는 물품을 내가 구매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서울에 가는데 나 태워서 같이 가실 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꼭 당근이 아니고요. 뭐 그런 중고 플랫폼에서 네. 뭐 알바 아닌 알바 글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네에. 뭐야 알바를 구한다고? 단기 알바예요. 하루짜리. 돈 얼마나 주지? 하고 딱 찍어서 보니까는 1시간에 2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가가지고 삽질하는 건가 뭔가 봤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단순 업무 지원을 해주면 된다. 시간은 짧아요. 2시간에서 3시간. 2시간이라 낮에 어차피 뭐 당직 아니면 할 일도 없고 이건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문자를 보냈대요.
저 뭐 알바를 지원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더래요. 내일 시간 되냐? 그래서 된다. 그러니까는 주소 찍어주면서 내일 4시까지 여기로 오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했다가 4시에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네. 뭐 해당 동네니까 바로 갔죠. 가서 보니까 그냥 조금 뭐 약간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간판도 없는 그냥 그런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대요. 상가. 그 앞에 서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허름한 상가 1층이 열리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누가 인사를 해주더래요. 네. 보니까는 나이는 대략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뭐 키는 한 170에서 173 사이? 좀 마르셔가지고 우리 머리가 원래는 검정색인데 나이 먹으면서 흰머리가 많이 늘면서 아예 흰머리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서 있는 머리 있잖아요. 알죠. 흰색 머리 검은색이 쫙 섞여 있는 딱 그런 머리였는데 머리 길이는 어깨보다 조금 밑에까지 내려왔고 질끈 동여맨 남성분이셨대요. 옷은 약간 개량한복 입으시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뭐였냐면 도심형 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 나이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나 있으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잠깐만 기다리면은 물건들이 올 거고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를 조금 도와주셔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맥심 커피 한 잔 타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앞에 차들이 하나씩 도착을 하더래요. 승용차도 오고 용달차도 오고 뭐 하나씩 오는데 그 차에서 먹을 것들을 막 내리더래요. 거기에는 뭐 과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종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큰 소쿠리에다 이렇게 담아서 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안쪽에다 계속 넣었대요. 막 그렇게 한 6, 7차 왔대요. 그렇게 한쪽에 넣고 나니까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여기 이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첫 번째로 손질을 해서 똘비한테 넘겨주면 똘비가 과일이면은 먹기 좋게 한 입 사이즈로 자르고 고기도 좀 자르고 해가지고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그렇게 작업을 한 근 2시간을 했대요. 한참 작업을 하니까는 끝났고 그러면은 퇴근하기 전에 나랑 같이 한번 이렇게 돌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사장님 차가 다마스였는데 다마스 뒤에다가 작업한 거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돌기 시작을 했대요. 보니까 이게 뭐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은 몰랐는데 그 노숙자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집도절도 없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금 보호해주고 쉼터의 역할을 해주는 민간 업체들, 민간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들을 돌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더래요. 여기에는 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뭐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는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그렇다고 자수하기는 좀 뭐한 어떤 건지 아시죠? 약 관련된 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해주시는 진짜로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들인데 여기에 내가 인맥이 요식업 쪽에 쫙 다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안 해드리면 이분들이 운영 경비로 이걸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떻게 보면 보람찬 마음으로 일을 싹 도와드리고 다마스 타고 다시 그 상가 건물 앞으로 왔어요. 네. 본인이 일한 시간이 3시간이 좀 넘었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4시간 분량껏 돈 챙겨서 돈을 딱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돈은 분명히 현금을 주셨대요. 현금을.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을 주시면서 종이를 한 장 내밀고 여기에다가 신상명세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받았다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냐면은 보통은 그런 거를 쓸 때는 계좌이체로 돈을 받거든요. 근데 현금을 받았는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도 어찌됐건 사람을 쓰고 돈을 지불을 했으면은 세금 신고해야 될 거 아니냐. 주민번호 다 쓰는 건 아니고 주민번호 앞자리 쓰시고 이름 써주시고 연락처 써주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세무 처리할 때 우리 담당하는 세무사가 필요하면 연락 드릴 거라고 3.3% 그 얘기 하시더래요. 종합소득세. 네. 근데 똘비 직업이 신차 영업사원이잖아요.
이런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카드사라든지 할부사에 저 영업사원 등록할 때도 신분증부터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민번호 다 적는 것도 아니었고 적을 거 적어서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웃으면서 오늘 아무튼 고생 정말 많았고 다음에도 혹시 일 있을 때 그럼 내가 전화할까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시라고 뭐 하루 전에만 연락 주시면은 시간 맞춰서 참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돕겠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번 더 연락을 주셨대요. 두세 번 더 오면서 이분하고 다른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약간의 존경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얘기도 했죠. 왜 그렇게 신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알바를 하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차가 예전만큼 안 팔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 돈이 필요해서 하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돈이라는 게 뭐 있다가도 없고 하는 거지만 항상 사람이 쉬면 안 된다.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다. 오늘은 그러면 나랑 같이 조금만 더 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뭐 어떤 거 다른 것도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가가지고 청소 좀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음식 나눠드리는 그 순회공연 싹 돌고 가마스를 타고 도심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이때는 조금 차가 있는 시간에서 그랬고 만약에 차가 안 밀리는 시간이라면 15분 안짝에 끊길 만한 거리를 가시더래요. 네. 갔더니 시내는 아니죠. 약간 사이드로 아예 나왔죠. 되게 뜬금없이 뭐 돌비 가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점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든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1층짜리였고 그 건물 생김새는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가정집 모양새였고 우리 왜 시골 가면 그런 가든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정집 같은데 가든 써붙이고 장사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용은 안 해볼 정도로 조금 오래돼 보였고 거기에 차를 대고 들어가서 불을 막 켜더래요. 몇 개 불을 켜고 여기 청소 좀만 하자고 하는데 이미 깔끔하더래요. 집이 더럽고 먼지가 쌓여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대요. 네.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열흘 정도 해외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은 굳이 더럽지 않아도 청소는 한번 하잖아요. 먼지나 쌓였을까봐. 그냥 그런 느낌이었대요. 굳이 청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닥 닦는 밀대랑 이렇게 주면서 저쪽 방이 2개였대요. 저쪽 방하고 이쪽 방 바닥 먼지 한번 닦아주고 나는 저쪽 거실이랑 그쪽 닦을게요 하면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옆에 큰 방을 닦았대요. 큰 방 쑥 닦는데 진짜 안 더러웠대요. 먼지도 없었고 그냥 바닥 싹 닦고 옆에 있는 작은 방 닦으려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닦다가 이거 좀 어두운가? 해가지고 불을 켰대요. 불을 딱 켜고 깜짝 놀랐대요. 딱 불을 켜고 보니까는 나는 그냥 저기 옆에 뭐 이렇게 물건 큰 거 놓으려고 뭐 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바닥에 우리가 요라고 그러죠. 요. 네. 그 침대 매트릭스 이런 거 말고 토퍼 말고 진짜로 옛날 어른들이 누울 때 쓰는 요가 딱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누가 누워 있더래요. 거기에. 예? 깜짝 놀랐대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께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방해했나 보다 불을 껐대요. 불을 끄고 저 사장님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여기 할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어머니요? 그러니까는 예, 그 어머님 댁이에요. 어머니가 옛날에 장사를 오래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누워 계시고 그러고 있네요. 불 켜도 괜찮으니까 한번 쑥 닦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님 댁이었구나 하고 불 켜고 더 정성스럽게 바닥을 구석구석 잘 닦고 불 끄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랑 저 위에랑 내가 다 닦고 했으니까 이제 가죠. 괜찮으니까 청소 한번 할 겸 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겸사겸사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집에서 여기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어차피 저 차도 있고 이 정도 거리면은 뭐 가깝죠. 여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월수금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월수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월수금 한 저녁 9시쯤부터 해서 한 아침 7시 정도? 여기 와서 똘비 씨가 주무시면서 어머님이 혹시라도 뭐 필요한 거 있거나 새벽에 어머님이 깨가지고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 제가 여기서 월수금 잘하고요? 그러니까는 예, 그냥 똘비 씨 집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뭐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거동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에는 저랑 제 와이프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도 하는 일이 있고 네. 요식업 쪽 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제가 어머니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도 그러고. 그러니까 월수금을 조금 똘비 씨가 도와주면 어때요? 내가 급여는 섭섭찮게 드릴게요. 글도래요. 똘비가 눈이 삐싱삐싱한 거예요, 이제. 사장님, 그러면은 뭐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만은 그거 뭐 급여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하루 와서 이렇게 자면서 일해주는데 20만 원 드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 꿈꾸는 줄 알았대요. 월, 수, 금 60만 원, 6, 4, 24, 240만 원. 240만 원. 와서 잠만 자는데 240만 원. 이게 말이 돼? 싶었대요, 진짜로. 세죠. 네. 상입 240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사대보험 이런 거는 못 넣어드리고 그냥 이거는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세무사한테 서류 전달해 주시고 어떻게 일 도와주실래요? 다만 와서 어머니는 진짜로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조금 케어 좀 해주시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다고. 빠꾸 없죠, 이럴 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좋다고. 그러면은 당장 뭐 내일 모레부터 와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돌봐 주시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뜻하지 않게 알바를 했고 그 알바 사장님의 또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을 본인이 긁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한 달에 240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것이 생기면은 영업하면서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진짜 강력하지, 강력해. 엄청나거든요. 처자식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닐리리아 만보 하면서 나가기로 한 날 돼가지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이제 저녁 9시쯤에. 이게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9시부터 본인이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당직 날이 겹쳐도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직 끝나고 가면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 1도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뭐 인사하니까는 사장님이 그날은 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빈 방 거기에다가 장롱 안에 이불이 있으니까 여기 거 이불 쓰시고 똘비 씨가 뭐 필요하시면 따로 토퍼 같은 거 놓고 개인 거 쓰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여기 뭐 따뜻한 물 나오니까 샤워하실 거면 샤워도 하시고 편안하게 계시고 한 번씩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님 뭐 어디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똘비 씨가 몇 시에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자기 전까지 최하 12시까지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위치 좀 바꿔드리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욕창이 생기잖아,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왼쪽으로 눕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눕게 했다가 그 다음에 혹시 뭐 냄새 나나 좀 봐주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은 부축해서 화장실도 좀 갈 수 있게 도움 주시고 그러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장님께서 어머니 방을 데리고 가더니 불을 켜고 어머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눈을 살짝 뜨시더래요. 어머님, 저 친하게 지내는 동생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 동생이 나 집에 없을 때 우리 어머니 도와드릴 거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던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부르세요. 이름이 똘비예요, 어머니. 똘비 하고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 불 끄고 나와가지고 어머님께서 뭐 거실에 조금 나와서 앉아있고 싶다 그럼 저기에 휠체어 있고 다 알려주더래요. 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분은 가셨대요. 그 똘비 혼자 남았어요. 이거 막상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돌비님 거 채널 좀 보다가 뭐 좀 하다가 문득 생각나갖고 갔대요. 어머님 주무세요. 어머님. 그러니까는 안 잡니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가서 1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쪽으로 좀 돌아 누울 수 있게 똘비가 도움을 드렸대요. 이렇게 힘줘서 옆쪽으로 딱 돌아 눕게 만들고 어머님 푹 쉬십시오 하고 방에 들어와서
또 돌비님 거 영상 보다가 또 가서 이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또 영상 보다가 한 1시 정도 됐을 때 잤대요. 그냥 쿨쿨 자고 7시에 알람 듣고 깼대요. 깨가지고 어머님 방에 간 거예요. 할머님 뭐 물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양치 좀 하고 머리에 물 좀 묻히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예, 사장님 어떻게 뭐 사장님이 도착하시면은 저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7시까지니까 뭐 편하게 6시나 있나가지고 그 준비하시고 7시엔 가시면 된다고. 예, 너무 걱정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럼 전 퇴근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머님한테도 인사드리고 퇴근했어요. 아, 이게 첫날 해보니까 개꿀인 거예요. 개꿀. 그냥 가서 돌비님 영상 좀 보다가 자면 끝나는 건데 20을 버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진짜 이런 거라면. 그렇게 월수금 그렇게 좀 나갔답니다. 그렇게 좀 나가면서 어머님하고도 좀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어머님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은 어머님이 처음에는 낯을 가리셨는지 말수가 하나도 없었지만 누워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더래요. 옛날에 뭐 옆 동네 뭐가 있었고, 뭐 본인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참 이렇게 보니까는 똘비 자네는 참 얼굴이 잘생겼고 복이 많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말이 좀 많으시더래요. 외로웠죠. 어머님도 사람이 그리워 보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어차피 돈 받는 거 어머님 말동무도 충분히 되드리고 그래야겠다 싶어가지고 옆에서 최대한 여기저기 주물러도 드리고 말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석 달 넘게 흘러갔대요. 진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고, 이제는 그 집에 갈 때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테더링 연결하면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세팅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트북 큰 화면으로 돌비님 막 이렇게 춤추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저녁에 시간 딱 보내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게 문득 영상을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어머님은 뭘 안 드시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뭐야? 진짜 석 달이 넘은 시점에 그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어머님 방에 갔대요. 어머님, 그러니까 거실에 불을 켜고 어머님 방은 항상 불을 안 켰거든요. 어머님이 불 켜면 잠도 깨고 하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똘비 왔니? 그래갖고 아, 예, 어머님 몸 자세 좀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리면서 어머님 배 안 고프세요? 그러니까 밥 먹어서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네.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럼 제가 물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물 먹으면 화장실만 가고 싶고 물도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화장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때까지 네.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 모시고 화장실 간 적도 없어요. 아니, 화장실은 고사하고 이 방 바깥으로 나간 적도 없고 어머니가 앉은 적도 없어요. 석 달 동안. 어머님, 제가 좀 앉혀드릴게요. 앉아서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힘드니까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낮에 계속 뭐 앉아도 있고 걸어도 다니고 밤에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걸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하려면 하지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님 쉬십시오 하고 똘비 방으로 온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이 거동 힘들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욕창이 생길 정도의 상태인데 낮에 앉아도 있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다고?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말에 모순이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좀 찜찜은 하긴 했지만, 뭐 어머님이 가서 봤을 때 진짜로 뭐 귀신 같은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뭔가 참 어머님께서 항상 기운은 없어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 정도만 느끼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똘비가 본업이 신차 영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당직 날은 당직도 쓰고 고객 차량 인도할 일 있으면 차량 인도도 하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고객들이 차량 인도를 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담이 됐건 차량 인도가 됐건 자리를 빨리 끝내시는 경향이 있더래요. 그냥 뭔가
그래서 뭐지? 고객분들이 뭐가 이렇게 다들 급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은 차량 인도를 하는데 고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이셨는데 차량 인도할 때 차 문을 닫고 고객님을 보통 운전석에 앉혀두고 영업사원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객님이 아유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아이 뭐야 낮에 뭐 청국장 먹고 왔어? 아 뭘 먹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그냥 뭐야 입냄새야 아니면은 뭐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거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더래요. 똘비가 혼자서 이렇게 손에다가 하하 불어갖고 냄새 맡아봤는데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아우 어디서 뭔 이게 음식물 썩은 냄새야 뭔 냄새야 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고객님들도 뭔가 좀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아유 제가 낮에 딴 거 먹은 거 없는데 이상하네요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서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자기보다 후배였대요. 야 땡땡아 야 나한테서 뭐 냄새 나냐? 그러니까는 후배가 저기 선배 내과를 가보든 치과를 가보든 좀 가봐요 그러더래요. 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옆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숨 쉴 때마다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옷에서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숨 쉴 때 코에서 이렇게 숨 쉬어도 그 냄새가 좀 아무튼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내과도 가보고 치과도 가보고 했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똘비야 너 나 좀 도와줘야 쓰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예요 지금. 엄마 왜? 그러니까는 나 네 아빠랑 이번에 동남아 가는 거 알지? 그래갖고 내 용돈도 줬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와서 이것 좀 잠깐 좀 맡아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셨거든요. 예. 딴 게 아니고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인데 그러니까 시골 잡종이에요. 시골 잡종 개인데 완전 새끼 말고 이제 새끼에서 조금 더 커져가지고 엄청 귀여울 때 있잖아요. 귀는 아직 쓰지도 못해가지고 막 말썽 저지르고 다닐 때 이제 뭐 새끼 한 마리를 네가 좀 밥도 좀 주고 하면서 뭐 니네 집에 데리고 있든 시골집에서 왔다 갔다 하든 한 일주일만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받았어요. 개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도시로 와가지고 똘비 집에다가 놓으면서 사료도 좀 주고 뭐 그렇게 좀 지내는데 이 개를 데리고 알바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개를 집에다 그냥 놓자니 좀 그러고 데리고 가자니 가가지고 말썽 저지를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데리고 가보자 해서 차에다 싣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차에다가 일단은 멍멍이를 놔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님 하고 본인 방이에요. 이제는 하도 가니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노트북 펼쳐놓고 좀 있다가 쓱 가가지고 강아지를 안아서 방에다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강아지들이 그렇듯이 말썽을 워낙 저지르니까 목줄 새끼들 하는 그 목줄 해가지고 머리맡에 장롱 같은 거 하나 있었대요. 그 밑에다가 딱 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놓고서 똘비는 거기 옆에 누워서 노는 거였어요. 놀다가 어머님한테 갔다가 그러다가 한 1시 좀 못 돼가지고 이제 잠들었어요. 쿨쿨 자고 있는데 귓가에서 네? 학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자다 말고 눈을 이렇게 부지하고 떠가지고 옆에 있는 핸드폰 집어들어가지고 핸드폰 전원 딱 켜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로 본인 옆에 강아지 새끼가 딱 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숨을 원래는 그 강아지 새끼들이 긁잖아요. 맞죠. 근데 숨소리가 이렇게 쉬고 있더래요. 천천히 깊게. 얘가 왜 그러는가 하고 강아지가 쳐다보는데 같이 이렇게 쳐다봤대요. 누군가 서 있더래요. 거실 쪽에. 뭐지? 일어났대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옆에 놨던 안경 딱 쓰고 불을 켰대요. 불을 켜니까는 분명히 어머님 그 옆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시더래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똘비가 항상 보던 어머님은 누워 계셨잖아요. 서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정도였대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더니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부시시 자리에 누우시더래요.
어머님, 뭐, 거동엔 이상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괜찮아. 그러고 누워 계시더래요. 근데, 예. 사람이, 거동이 좀 불편한, 늙은 나이 드신 분은, 일어날 때도 힘들지만, 앉을 때도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싹 앉아갖고 누우시더래요.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몸을 뒤집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별일이다. 해가지고, 방에 들어오니까, 이 옆에 강아지 이 녀석이 숨소리가 좀 돌아와 있더래요, 다시. 핵 그러는데 머리맡에 오줌을 싸놨더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놀란 거죠. 누가 바깥에서 서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 막 닦고 강아지 발이랑 이런 데도 다 오줌 묻어 있었으니까 예. 강아지를 안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어머님 방을 지나야 됐거든요. 어머님 방 지나서 화장실 가서 불 켜고 발 물로 씻고 타올로 물 좀 이렇게 발 다시 닦아주고 어머님 방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님 편히 쉬세요 얘기를 하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어머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 자리에. 강아지를 안은 상태에서 굳었대요. 뭐야? 어디 가셨어? 그래서 강아지를 황급하게 본인이 자는 방에다가 한쪽에 놓고 막 현관을 나가서 열어보고 어딜 열어보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래요. 뭐야, 예. 야, 이거 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치매가 있으셨나 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아니 노인 양반이 100m를 10초에 달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면서 돌아다녔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일 났다 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이래저래 했는데 어머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요. 일단은 그 똘비 자네는 일단 집으로 가. 내가 알아서 어머니 어디 가실지 대충 아니까 자네는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찾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야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집으로 가 그러더래요. 목소리가 조금 화가 나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짐 챙기고 강아지 챙겨서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가서 조금 자고 다음날 걱정되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어머님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항상 있는데 내가 안다고. 어제 놀랬지? 근데 일 올 때 그 노인만 혼자 있고 하니까 알러지도 있고 하니까 걔 데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끊고 참 별일이 다 있다.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머님 멀쩡하고 팔팔하시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똘비 친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러니까는 발발이 잘 데리고 있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발이 잘 데리고 있지. 이 걔는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 옆 동네 준현이 삼촌 있지?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이번에 멍멍이들 교미시켜가지고 진짜 좋은 혈통 얻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발발이 강아지 녀석이 삽살개하고 불개하고 섞은 거래요. 삽살개하고 불개.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집 지키면은 참 좋다고 그래서 받았다고.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잘 데리고 있다고. 전화 끊고 멍멍이랑 이렇게 놀다가 있는데 문득 참 사람이 이게 기분이 참 오묘하대요. 그게. 와, 예. 이건 알고 있었어요. 불개는 잘 모르겠고 삽살개가 귀신을 쫓아내는 개잖아요. 강력한 그런 개죠. 예. 네, 근데 불개도 그런 효과가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불개 귀한데? 불개도? 예, 불개도 우리가 불개다고 하는데 아닌 불개도 많고 그런데 어찌됐건 옆 동네 그 준현이 삼촌이 이거는 불개 맞다고 했으니까 섞은 거. 근데 이게 생김새나 털 모양을 보아하니 삽살개 피가 섞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본 게 혹시 에이 그러진 않겠지. 내가 이거는 조금 오바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항상 그냥 확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 발발이 녀석을 집 한쪽에다 놓고 시동을 걸고 오늘은 알바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 알바하는 그 집을 간 거예요. 알바하는 날이 아닌데도 조금 거기가 좀 외졌으니까 멀찌감치에다 차 대놓고 한 1분 정도 걸어서 갔어요. 뚜벅뚜벅. 왜냐면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왜냐? 사장님 차가 대져 있나 안 대져 있나 보면 알잖아요. 봤더니 사장님 차 없더래요. 사장님이 그럼 내가 알바 안 하는 날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집을.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야 이런 게 아니었대요 그때는.
그냥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대요. 만약에 들어가서 누구 마주치더라도 저 방에다 제 거 뭐 좀 놓고 왔다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갔는데 불 딱 꺼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본인이 자는 방으로 가면서 거실 불을 켰대요. 네. 탁 켜고 이렇게 옆을 보면은 그 어머님께서 누워 계신 자리가 항상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어머님께서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뭐 나가신 건 아니었구나.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누구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똘비구나. 안 그래도 참 심심했는데 이리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님 저 때문에 깨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장기가 밝아. 늙으면 밤이 잠도 안 와. 그래서 옆에 갔대요. 어머님 어저께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몰라. 늙으면 뭐 기억이 났다 가도 안 나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손 좀 줘보라고 손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손을 한참 만지작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개연성도 없고 뭐 뭔 말인지도 모를 말들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머님 저 오늘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서 저 좀 먼저 나가볼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오늘 옆에 같이 자고 가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저도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옆에 그럼 잠깐만 누워있다 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어머님 잠깐만 그럼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너 나가면 나 또 집 나갈 거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완전 생떼를 쓰시더래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옆에 누우라고 이거 진짜 불편해요. 이게 어머님 옆에 눕는 거잖아요. 이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는 신용만 하고 있었대요. 살짝만 고개도 이렇게 약간 든 상태로. 그러니까는 편하게 자라고. 어머니 나 집에 가서 자야죠. 자장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더래요. 근데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쫙 올라오더래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이거 아니다 싶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벌떡 앉았대요. 어머니 나 좀 나갈게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고 누워. 어머니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는 어디 화장실이야. 누워봐. 여기다 오줌 싸 그냥 막 긁더래요.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시구나.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뭔가 몸이.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그 방을 나오는데 어머님이 어디가!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어머니 하는데 이리 와 하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막 일어나시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무섭더래요. 느낌이 이거 어머님이 나 이거 잡으면 죽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급하게 그 집에서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왔대요. 뛰어나와가지고 본인 차 있는데 차 키는 주머니 있었으니까 막 달린 거예요. 차로 달려가가지고 차 시동 걸고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장님한테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사장님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나 방에다가 뭐 놓고 온 것 같아서 방금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이래저래 행동하셔가지고 일단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다. 근데 내가 쓰리바랑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이렇게 오다가 신발장에 놨으니까 그 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늘 갔었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찾더라니. 잠깐만 좀 왔다 가라 똘비야 그러더래요. 이 시간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진정이 안 돼. 잠깐만 좀 왔다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요? 나 좀 그런데 나 술도 이제 한잔 했고 운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택시비 줄게 일로 와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이유는 모른대요.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대요. 그 순간에 왜 그랬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나 그럼 이번 달도 돈 안 줄 거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시간에 뭐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막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발발이가 통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째려보더래요. 야가. 네. 근데 이 새끼 녀석이 쳐다보는데 이 눈이
야, 정말 무섭더래요. 이 녀석 눈빛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발발아 왜 그래 나야. 근데 발발이가 진짜로 딱 째려본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핵 쉬는데 와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이 녀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도 막 핵 하다가 그냥 정신줄을 놨대요. 똘비가.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눈 떴을 땐 아침이었대요. 눈 떠가지고 내가 꿈을 꿨나 싶었대요. 근데 신발장 나와봤더니 신발은 없고. 야 무섭다 이 느낌이 이제 명확하게 머리에 꽂히더래요. 그 집에서 못 잔다. 이야 이거 무섭다.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직장 동료들한테 뭐 얘기하고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야 글쎄다 막 너 그동안 그렇게 꿀 빨면서 돈 벌고 있었구나 어쩐지 일을 열심히 안 하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후배들하고 점심 먹고 그 집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사장님 차는 없었고 그러니까 후배 하나가 내가 그러면은 들어갔다 와보겠다고. 사람 없으니까 만약에 있으면은 내가 형 이름 대고 물건 찾으러 왔다고 하려니까 신발 찾으러 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갔다 와봐라. 후배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막 뛰어나오더래요 이 자식이. 아씨 막 욕을 하더니 들어와 보라고 들어갔대요. 낮엔 처음 들어가요 이 집을. 와 이 방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씨 한번 가서 봐봐. 가서 봤대요. 어머님이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래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뒤에서 후배가 형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봐. 이게 어머님으로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낮인데도 어두웠대요 방이. 낮인데도. 어머님 방불을 켜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와엄마 나무하고요 지푸라기하고 진흙하고 이것저것 덕지 붙여가지고 사람 형상을 한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하나 이불 위에 누워있더래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한 거냐고. 사람이지. 그러니까 형님 이게 사람이야? 잠깐만 하고 이불을 확 걷었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이렇게 발 주물러주고 한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손이 막 쓸렸던 자국이 있더래요. 미쳤네 형님 나가자 일단. 와씨 맞다 나가자 막 그래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차 타고 일단 막 도망치듯이 그 후배들도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나 봐요. 막 나갔대요. 그러더니 가는 길에 다른 후배 하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접니다. 예. 저 지금 좀 급하게 찾아뵈도 되겠냐고.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면은 본인이 무당한테 잡한 적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으로 갔대요. 당집으로. 이 집이 용안집인지 어쩐 집인지도 몰라요 지금.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쫙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딱 듣더니 그 사장님 가게가 어디라고? 그래서 어디 근방 어디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당집이 없을 건데 글도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집도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니다고. 당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고. 무당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터가 있고 아닌 터가 있는데 그쪽 동네는 아니다고. 그냐고. 그러면서 그 집은 앞으로 가지 말라고. 너 이거 그 집 자꾸 가면은 뭔가 너 기빨려 죽는다고. 지금 너 거울 한번 보라고. 네 몰골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막 후배들도 얘기하더래요. 안 그래도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좀 그랬다고. 알았다고. 알았어 하고 무당집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됐대요. 무당이 여러 가지 비방도 쳐주고 해서. 근데 또 후배 놈들은 사실 너의 일이잖아요 지금. 처음에 알바했던 그 상가 건물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또 갔대요 거기를. 가니까 정말 신기하게 고등학생 2명이 그 건물 문틈으로 막 뭘 보고 있더래요. 차 세우고 후배가 내려가서 저기 학생들 하니까 애들이 막 뛰더래요. 그러니까 후배가 막 뛰어서 쫓아가더래요. 근데 후배가 구두 신었는데 진짜 잘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잡더래요 한 명을. 그러니까는 도망갔던 친구가 또 털레털레 걸어오고. 그래서 똘비도 내려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후배가 니들 뭐라고 할 거 아니고 하면서 용돈 10,000원까지 주면서 니들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집이 귀신 나오는 집, 귀신 부리는 집, 도깨비 할아버지 나오는 집 이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이쪽 동네에서. 우와. 그래서 친구랑 큰맘 먹고 한번 구경 와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이 집에서 뭐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여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진짜 이상한 곳에 내가 얽히긴 했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찜찜한 마음에 거기 하면 끝 했는데 문제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문자를 했대요. 사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뻐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이제 문자 보내니까 사장님 전화가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잠깐 집으로 좀 오라고. 못 가겠다고. 저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네 거 월급 안 준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사장님 다 가지시고 그걸로 좋은 데 쓰시라고. 그러니까는 빨리 집으로 한 번만 오라고. 어머님이 너 자꾸 난리 났다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 못 하겠더래요. 그 어머님 아니고 뭐 인형 같은 거잖아. 이렇게 말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저 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끊고 차단 누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야. 그냥 아예 그쪽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무당집 그날 막 도망 나온 날 무당집 같이 갔잖아요. 그 무당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후배가 조금 더 궁금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게 그 무당 선생님이 실제로 그 집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동네 사람과 무당의 이야기를 종합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여자 무당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네네. 정말로 신기가 영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분한테는 자식처럼 여기는 남자 제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죠. 신어머니. 신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잣놈 신발이 영발이 영 안 좋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서부턴가 다시 영발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보니 소문이 뭐였냐. 돌아가신 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흙에다 반죽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눕혀서 그렇게 모시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구해다가 같은 집에다가 자게 만들고 옆에서 보조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음식들이 있죠. 이 음식들 눈치채셨죠? 다 구판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구판도 그냥 구판이 아니고요. 정말로 안 좋은 거 때려 막으려고 하는 굿 있죠. 크게 한 거네. 그런 구판에서 나온 이런 음식은 먹는 것도 아니래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처리를 하냐?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그런 시설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사장이, 무당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겸사겸사 사람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다가 무당이잖아요. 그 사장이. 얘 괜찮다 싶으면 그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와. 그 집을 데려가도 어머니를 사람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답니다. 똘비는 근데 이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 옳았구나, 차렸구나. 그러니까 돈 주면서 옆에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이지만은 시간이 지났으면은 아예 거기서 살게 할 생각으로 애를 영혼까지도 거기에 묶을 생각으로 뭐 그래 썼다 이렇게 본인은 거의 100%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 한답니다. 예.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 해봤자 술 처먹고 정신 나간 놈, 뭐 이상한 놈, 뻥쟁이 이런 얘기만 듣지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제 주변에는 돌비 채널 나가는 것도 알고 돌비 채널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볍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나 욕하진 않을 놈. 근데 사실 이 뒷얘기도 상당히 긴데 뭐 지금 시간이 또 한참 돼버렸으니까 이야. 아무튼 정말 신기한 일이 저도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동꼬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맛있게 무섭게 들리는 거지.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또 잘 전달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측을 뭐 차납게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네. 예측을 못하겠어. 저도 얘기 듣다가 와 저는 그 할머니가 네. 그냥 귀신이었나 어쨌나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홀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뭐 대수대명인가 혼자서 들으면서 미리 막 짐작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야, 참. 오늘도 동네 꼬마님 덕에 너무너무 시원함을 넘어서 또 가슴 떨리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네 꼬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하지만 어쨌든 결말은 알았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여운이 많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이야기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는데 아마도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예측을 빗나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이야 뭐 믿고 듣고 믿고 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나 예토전생 된 줄 알았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동꼬라 그래야 되나? 네. 여보세요? 문득 생각나서요. 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와주셨는데,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야 뭐, 신도로서 교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키워드 오랜만에 한번 먼저 하고 갈까요? 예, 그렇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먼저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신 분은 이제 먼저 저한테 직접 와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네. 이렇게 캐먹고 다니는 거 아니까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와서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일단은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3년 전에 이분을 그냥 똘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3년 전에 이제 똘비가 40 초반이에요. 3년 전이면 이분이.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똘비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분을.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세요, 이분도. 퇴근을 하고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코스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에 쓱 하니 우편함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가지고 우편함을 쓱 한번 쳐다보고 우편이 있네? 하고 우편물을 딱 꺼내서 보니까 보낸 사람은 안 써있고 받는 사람의 본인만 써있더래요, 이름만. 뭐지? 안에 뭐 내용물이 들어있더래요, 플라스틱 같이.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딱 열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공포심에. 왜 이 사람이 주저앉게 됐냐? 7년을 더 들어가 볼게요, 전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분은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이분은 30대 이제 뭐 중반, 초중반 정도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영업사원이었어요. 잘난 것도 없었고 못난 것도 없었고 그냥 흔한 영업사원이었는데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 아침에 회의를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요, 그냥. 그러면은 보통은 8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출근을 완료를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늦어도 보통은 8시 반이에요, 대부분 매장이. 근데 똘비는 거의 항상 우리 목전에 차하고 도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욕도 좀 먹었죠. 그러니까는 그날도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눈을 딱 떴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서 시계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씻고 가면 지각이다. 그래가지고 막 까치지진 머리에 영업사원이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고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막 내 차가 어딨나 이제 비몽사몽 해갖고 찾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룸은 밤늦게 들어오면 찾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앞에 도로변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 도로변은 좀 차량 운행이 많은 곳, 그런 곳이었는데 아씨 빨리 가자 하고 차 시동 걸고 일단은 도로 쪽으로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가지고 일단은 출근을 했어요.
뭐 한 1, 2분 정도 지각해가지고 살짝만 욕을 먹고 다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냥 일상을 보냈어요. 그냥 예. 뭐 다를 거 없는 하루였죠. 이틀 정도, 딱 이틀이 지났을 때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까 운전석 앞바퀴 한쪽이 바람이 빠져 있더래요. 아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누가 타이어를 찢어놨더래요, 옆을. 아 또 어떤 또 동네에 또 조금 모질한 사람 하나 있구나. 아 이거 어떻게 잡지 하고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는데 뭐 본인 거 블랙박스도 조금 보고 했지만 이게 뭐 아시다시피 10년 전이면 지금만큼 블랙박스 성능이 좋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원룸인데 뭐 이렇게 좋은 원룸이 이제 아니고 하니까 CCTV 확보도 어려웠고 혹시 다른 차들에서 찍힌 게 있나 해가지고 몇몇 차주분들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못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 이런 일들이 좀 왕왕 많이 있어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생돈 들여가지고 중고 타이어 하나 사다가 앞바퀴에 낀 거 넣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봤더니 이번에 백밀러 한 짝이 또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다. 뭔가 나한테 이건 테러다. 나한테 대한 선전포고다. 똘비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요. 와 이걸 어떻게 뭐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저 길가 쪽에 세워져 있는 차들 차주분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볼 수 있냐 하는데 뭐 그 차들은 180도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잘 찍힌 것도 없고 백방으로 찾으려고 나는데고 신고까지 했대요. 신고까지 했는데도 아니 영상이 있어야 경찰도 찾죠. 솔직히. 그러고 백밀러도 이제 자기 돈을 일단 수리를 하고 네. 아 이제는 조금 떨리죠. 혹시라도 오늘 밤에 뭔 일이 있을지. 그래갖고 수시로 창밖을 내다봤대요. 자기가 내다봤을 때 차가 보이는 위치에 놓고. 근데 그날 이후로는 딱히 뭐 자기 차가 상해 있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양카도 아니고 왜 그러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시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가 흘러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그날도 좀 지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출근을 해서 회의를 마치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 차 옆에가 다 끄서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왜냐 운전석 반대쪽이 끄서져 있어갖고 와 미치겠다. 이 새끼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으라고 다니네. 막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미치는 거예요. 뭐 열이 확 딱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1살 어린 후배가 형 그러더래요. 뭐 이거 지금 영상 확보도 안 되고 형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한 번씩 날 잡아가지고 형님 우리가 한번 기다려봅시다. 숨어서 잠복 근무를 해봅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 올 줄 알고 잠복을 서?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형 차를 그냥 매장 지하에다가 한 일주일 박어. 일주일 박고 형네 집을 가면은 그놈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매일 와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테러하고 싶으면 몸이 바짝 달아오르니까 그냥 그거 좋다. 해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를 지하에다 박아놓고 한 일주일을 택시 타고 돌아다녔어요. 출퇴근만. 출근해서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본인 차를 딱 갔다가 길에 한쪽에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차 바로 뒤에다가 너무 딱 붙이진 않고 살짝 벌려서 시승차를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복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자기가 잠드는 시간이 1시 정도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이드미러 빠개졌을 때도 그러고 1시까지는 자기가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없으니 1시 이후부터 뭔 역사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동생놈이랑 둘이 차에 앉아가지고 과자 까먹으면서 음료수 까먹으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2시, 2시 반, 3시. 이제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야, 오늘 안 올란가 보다. 야, 피곤한데 우리 집에서 자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요 하니까는 이제 한 4시가량이 되니까 남자 한 명이 그냥 걸어가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길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길가인데 특이했던 건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가는 놈이 한 놈 있더래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라는 거가 이제 일상이 됐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기관지가 편찮으신다든가 나를 숨겨야 될 때 쓰는 게 마스크였단 말이에요. 맞죠. 냄새 난다. 야, 있어봐.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딱 있는데 그놈 손에 망치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야, 저기다. 야, 대기. 내 차 찍으면 바로 차문 열고 가서 잡는 거다. 하고 문고리 딱 문 바로 열라고 문고리에 딱 손 올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놈 자식이 땅 하고 천장을 찍더래요. 망치로. 예. 이때구나 얼씨구나 하고 문 열고 이제 야 이 뭐 개 호락을 하면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둘 다 체중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문 열고 바로 뛰어가면 잡을 줄 알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 막상 뛰어가 보니까 뒤지게 잘 뛰더래요. 진짜 눈앞에서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뒤통수에 대놓고 온갖 쌍욕을 다 했대요.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경찰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쪽 방향에서 걸어왔으니 이쪽 방향 CCTV가 됐건 블랙박스가 됐건 다 확인을 좀 해줘라. 동선 맞춰서. 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시설의 원룸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지명을 하는 거에 실패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아이고. 마스크에다가 도망간 방향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잡을 수가 없었고 야올라 미쳐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도 잠복을 한 2번을 더 했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래요. 이제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사람이라면 저 정도 시겁했으면은 더 이상은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한 3개월 이상이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계절도 완전히 바뀌어서 매미가 열심히 우는 한여름이었대요. 이제 본인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억은 좀 있되 크게 이제 신경 안 쓰는 그 정도 시기가 돼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그래 받았더니 조금 나이가 있으신 시골분 느낌이 물씬 나는 억양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받았더니 그 자동차 파는 데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나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트럭이 한 대 필요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매장으로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빠. 지금 어떤 시기인데 못 가. 이리 와. 그러더래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쿨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어디라고 해야 되냐? 어디 마을로 와.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마을이 어딘 줄 알아요 사람이. 선생님 주소를 좀 불러주셔요. 그러니까는 어디 톨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가다 쭉 가다가 우회전하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받아 적었대요. 노트에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막 받아 적었대요. 그랬더니 어디 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일 거고 그쪽에 기다려라. 일단 알았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2시쯤 출발을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슬렁슬렁 가가지고 이제 2시 40분쯤 딱 돼가지고 이제 3시 정도. 근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본인한테 걸려온 번호도 일반 번호였고. 그래서 그 일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더래요.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그 번호로. 그래갖고 아이고 선생님 하고 이제 받으니까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작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보이는 길 비포장 같은 길 하나 보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보입니다. 그 길로 쭉 들어와요 끝까지.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쪽으로 못 나오시는 상황이세요? 왜 그냥 들어가기 싫었대요. 왜냐면 본인 차가 승용차여서. 그랬더니 들어오셔요. 그 차 다 들어와. 나 지금 일하느라고 못 나가. 지금 흙 다 묻어가지고 빨리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를 부를 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계약서 들고 와. 계약서를 들고 오라니까 또 우린 또 지옥이라도 들어가니까 또 이제 또 차 끌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비포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가지고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꼴랑꼴랑꼴랑 들어가니까 끝에 진짜 작은 공터가 하나 보이고 그 옆에 보도블럭 같은 블럭을 쌓아가지고 창고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가 있고
높이는 2m 정도 되는 창고죠, 창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갖고 이제 크게 외쳤대요. 선생님, 어디 자동차입니다! 하고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아, 기다리면 오겠지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작업을 이 근방에서 하고 계셨나 보다 생각이 됐던 게 옆에 뭐 이제 이렇게 보도블록도 놔져 있고 몇 개 더. 그리고 시멘트도 이렇게 있더래요. 비벼놓은 게.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오겠거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부작 발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본인 또래 정도 보이는 사람 하나가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저 혹시 자동차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버지 조금 시간 좀 걸리신다고. 아유 날도 뜨건데 잠깐 이쪽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그랬더니 창고 쪽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손으로. 그래서 창고 쪽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블럭으로 지어놓은 창고라고 하더라도 한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깥에 땡볕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햇볕 피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아버지 지금 산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길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대요. 그냥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문자 확인하고 있었대요. 문자 확인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발소리가 이렇게 들려갖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아들이 다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는데 그 아드님 얼굴이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긴장을 하고 있는 표정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하는데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번개가 제 핸드폰을 탁 낚아채더래요. 손으로. 탁 낚아채더니 본인이 탁 밀더래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원래도 창고 안에 있었지만 더 깊이 밀린 거예요. 본이. 뒤로 밀리면서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아이쿠 하니까는 쿵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문을 닫아버렸더래요.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는 이게 철문이었는데 생각보다 막 두들겨 보니까는 양철문 같은 경우 두들기면은 텅텅텅텅 소리가 나잖아요. 두들기는데 울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얼마나 두꺼운가. 떡떡떡떡 소리가 나더래요. 손으로 두들기는데 여보세요 막 하니까는 아무 소리 안 나고 차박차박 발소리만 좀 나고 뭐한 짓이야 이 미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턱 척척척척 턱 척척척척 이 소리가 나더래요. 쇠문 바깥에서 보도블록을 그 큰 블럭 있죠. 큰 블럭을 쇠문 밖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또 블럭을 놓고 그 소리로 들리더래요. 나를 지금 여기다 가두고 아니 왜? 지금 입구를 아예 봉인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하는데 내 발이 빠개졌으면 빠개졌지 문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걸 보니 딱 알겠더래요. 어깨로도 밀쳐보고 막 하는데도 이건 안 되고 바깥에서 아무 대답 없이 한참 그렇게 입구를 봉인을 하더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더래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와 미쳐버리겠다.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진짜 왜? 뭔 일이지? 왜? 막 이 머릿속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된 거예요. 왜 밤이 된 걸 확실히 알았냐면은 2m 정도 높이라고 했잖아요. 천장이. 자기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쪽에 한 190cm 정도 되는 높이에 성인 남성 주먹 3개를 붙여놓은 만한 이렇게 틀이 하나 구멍은 나져 있었대요. 거기에. 거길 통해서 바깥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이 어두워진 걸 봤고 밤이 되니까 모기와의 사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잠도 못 자게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뜨는답니다. 진짜. 미쳐버린답니다. 진짜. 앵앵거리는 속에 목이 뜯기고 잠도 못 자고 아침이 밝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와요. 덜컥 겁이 많이 나죠. 자, 나 죽는 건가?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왜 하면서 발로 차는 것도 한두 번이 이제 힘도 없어요. 한낮 정도 됐을까? 왜 그러냐면은 되게 더워졌대요. 다시 안에가 팍 달궈지는 게 느껴. 한낮 정도가 됐을까? 다시 발소리가 처벅 나더래요. 그러면서
돌비 선생 안에 있어? 그러더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누구긴 그 알 건 없고 이거 먹어 하면서 쪽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은 거에다가 500ml짜리 생수를 한 3개를 밀어 넣어주더래요. 그 생수가 툭툭툭 떨어지죠. 까서 일단 냄새를 맡아봤는데 뭐 냄새도 이상 없었고 깔 때도 빠드덕 소리가 나는 게 뭐 새 거 같은 느낌이었대요. 근데 안 먹고는 못 배기겠더래요. 이게 뭐 독을 탔든가 뭘 탔든가 일단은 뭐 먹고 죽어도 일단 먹어야 쓰겠더래요. 진짜 목이 너무 말라서 500ml짜리 3개를 줬는데 2개를 숨도 안 쉬고 마셨대요. 그냥 꼴깍꼴깍 마시고 막 뭐가 갑자기 영화처럼 컥 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 좀 축이셨어? 그러더래요. 바깥에서. 선생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선생님 저하고 무슨 그게 있으세요? 선생님? 말씀을 좀 해보시게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일단은 잘 계시고 하면 가더래요. 그냥 선생님 외쳤대요.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또 별이 뜨고 모기가 달라들고 아침이 밝았고 또 낮쯤이 되니까 또 발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또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돌비 선생 살만하신가? 그러더래요. 죽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팠대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턱턱턱 물 3병을 또 던져주더래요. 500ml짜리 3개를.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왜 그런지나 이유나 알고 제가 뭐 죽던가 어떤가 이유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는 처벅 그냥 또 말없이 가더랍니다. 또 별이 뜨고 또 다음날이 밝았고 또 이 아내가 달궈질 쯤 되니까 또 발소리가 또 나더래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몸에 힘이 없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특수부대나 막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이야 이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지 몰라도 일반인이 갇힌 상태에서 3일 정도 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은 진짜 온몸에 기운이 없대요. 그럼요. 일어서가지고 외칠 힘도 없고 이러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나마 발소리가 들리니까 누워있다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물병 3개를 탁탁탁 던져주고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더래요. 돌비 선생 좀 살만하신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여 이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우 이제 좀 쌈박하네. 대화 좀 나눌 맛이 나네. 어떻게 왜 죽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야 이유는 알고 죽자.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내 앞을 가로막어? 그러더래요. 예? 너는 너 같은 들은 말이야 진짜 다 죽어야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얘기했대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죽을 짓을 했냐고 말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같이 운전하는 들은 진짜 다 죽어버려야 돼. 야 그래도 내가 너 오래오래 편히 놔두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나 아니었어도 어디 가서 칼 맞아 죽든가 총 맞아 죽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똘비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뺑소니라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 뭐 나한테 원한 관계를 있겠다 싶은데 그래갖고 질문을 또 했대요. 정확히 말 좀 해봐. 야 내가 뭔 운전을 그렇게 그지같이 했냐?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볼게요. 똘비가 원룸에서 눈을 뜨고 지각을 했죠. 지각을 해서 본인 차를 부랴부랴 꺼내서 출발을 하면서 핸드폰에서 출근 때 뭐 확인할 게 있어갖고 천천히 확인하다가 갔다고 했죠. 그때 똘비가 얘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미친놈이 이 미친놈이 가고 있는데 똘비가 이제 껴든 거예요. 앞으로 주차했다가 앞으로 껴들더니 천천히 가다가 주황불로 바뀌니까 똘비는 싹 간 거예요. 그냥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진짜 허구한 날 그러죠. 허구한 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거기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사이코패스라면 사이코패스고 미친놈이란 미친놈이죠. 똘비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영업하네.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그 자동차에 핸드폰 번호 다 보통은 많이 적어놓단 말이에요. 예? 핸드폰 번호 따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으니까 얼굴도 알고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매장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매장들이 영업사원 얼굴을 쫙 놓고 밑에다 이름을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딱 얼굴 보고 아 똘비구나 이름이. 여기서 일하고 핸드폰 번호 이거구나 하고 그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한번 했었냐. 매장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똘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5시쯤에 상담을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그날. 그것도 이제 모르는 일반 번호로 걸렸다는데 아마 그게 공중전화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펑크가 나니까 똘비는 졸지에 이제 일 끝냈잖아요, 그날. 집에 가든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본인이 펑크를 내고 기다렸다가 똘비를 뒤를 밟아가지고 집이 어딘가까지 안 거예요. 명확하게 집이 어딘가까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테러를 하고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기가 차더랍니다. 진짜 똘비가. 야, 그 이후로 지금 사람을 넌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미친 또라이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야, 넌 죽어도 싸. 그니까 왜 내 앞에 껴들었어? 막 글더래요. 꺼지라고 문 열으라고 야! 막 소리를 질렀대요. 온 힘을 또 다해가지고 막 이게 쌍욕이라도 안 하면 진짜 막 자기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대요. 막 쌍욕을 내뱉으니까는 바깥에서 막 낄낄낄낄 웃더래요. 낄낄낄 웃으면서 물 드시고 한 하루 이틀만 더 지났을 때도 그렇게 욕할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막 가더래요. 다시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 작은 거기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갑니다.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이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이시여 있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착하게는 안 살았어도 나쁘게는 안 살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다음날 또 동이 트고 점심때쯤 되니까 어김없이 발소리가 또 나고 턱턱턱 물 딱 3개 던지고 똘비 선생 어떻게 조금 살만하신가?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대답 안 했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해? 알았어. 그리고 가더래요. 그냥 혼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창고 안에 갇혀가지고 한번 계셔보시래요. 이 전해주신 분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만큼 긴지 한 번만 있어보래요. 그냥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진짜로 사람이 명이 이렇게 길구나도 그때 알았대요. 물이 제공이 되니까 안 죽는데요. 배는 진짜 너무 고파서 죽어버릴 것 같이 너무 배가 아픈데 찢어지게 아프대요. 나중엔 네. 아픈데 사람이 죽든 않는데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또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딴 때는 어이 똘비 선생 살만하신가? 이렇게 질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어 있더래요. 질문이. 어이 똘비 선생 대답 안 하면 물 안 주네? 이렇게 바뀌어 있더래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아유 죽자 죽어. 아니요. 사람이 그게 아니래요. 안 되지. 그게 아니래요. 사람이 진짜 그 상황 닥쳐보면 대답하게 된대요. 물 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을 했대요. 진짜 싹싹 막 비니까는 바깥에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물 3개 하고 쪼꼬바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와 쪼꼬바 보네. 눈 돌아가 버리더래요. 진짜 막 이 입에서 침이 질질질 나오면서 그 쪼꼬바를 어떻게 먹었나도 모르게 꿀떡 삼켰대요. 진짜.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선물 줄 거야. 잘못했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정말 진짜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쪼꼬바 하나만 더 주시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선생님 저 차 내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살만한가 보네 하면서 또 가더래요. 진짜 절망.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절망.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준다고 또 그걸 받아 처먹는 내가 진짜 너무 한심스럽고 먹지 말았어야지. 그냥 죽었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는 보통 그 사람이 가면 다시 땅거미가 지고 다음날이 되어 오는데 그 사람이 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은 햇볕이 쨍쨍하더래요. 거기 보이는 게. 사박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저기요! 하고 소리 지른 거 있으니까.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막 그러더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는 막 본인 있는 그쪽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살려. 막 그러니까는 똘비 형? 똘비 형! 그러더래요. 바깥에서. 누구야? 나 좀 살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바깥에 온 게 누구였냐면은 같이 예. 잠복 근무까지 했던 동생. 아, 그 동생이 어떻게 오게 됐냐? 똘비가 처음에 여기로 오게 된 게 3시 약속을 잡고 왔단 말이에요. 3시 약속을 잡고 오면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놀기로 한 거예요. 그 동생하고. 그러면 통화를 했겠죠. 통화를 하면서 야 어디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 미치겠다. 오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다. 왜냐면 기다리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 동생이랑 통화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통화를 끊고 똘비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째.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처음에는 이 형이 뭔 잠수를 탔나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형이 아닌데 싶어갖고 마지막 통화했던 곳을 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얘기했던 데를 따라서 한번 와봤더니 그냥 건물이 있어갖고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누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게 생겼대요. 거기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발소리를 듣고 본인한테 외친 거예요. 안에서. 근데 진짜로 한 30-40m 거리에서 이제 듣게 된 건데 30-40m 거리에서 발소리를 들은 똘비도 대단하지만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린대요. 30-40m인데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네. 바깥에서 이거를 어떻게 열어주질 못해요. 바깥에가 지금 다 아예 세면으로 그냥 미장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119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후배가 막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서 와가지고 깨 부숴주고 경찰 와가지고 이제 조사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한테 생수병을 계속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생수병에 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문 따고 그리고 매일 왔던 거를 감안해가지고 잠복까지 바로 쓰신 거예요. 경찰분들이. 그래가지고 잠복까지 서가지고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자 다음날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아가지고 일단은 잡기 전에 당일날 똘비가 바로 일단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이 몸 상태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바로 링게 뽑아버리고 경찰서로 뛰어간 거예요. 그냥 똘비가. 낯짝 좀 보려고. 진짜로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가는 길에 칼 하나를 사갖고 그냥 매겨버릴까. 진짜 너무 약오르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도착을 딱 하니까는 경관분들이 알아서 일정한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보여주지도 않았고 워낙에 부탁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 살짝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 조금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일단은 집에 간 거예요. 왜 그냥 몸이 외상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링게 하루 정도 맞았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며칠 만이요. 거의 일주일만 아닙니까 집에. 아이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막 세상 살겄더래요.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아휴 진짜 힘들다 힘들어하고 진짜 오랜만에 푹 잤대요. 본인 방에서. 예.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지금 뭐 영업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미친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해보려고. 근데 이분이 콘택트 렌즈를 주로 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눈이 뻑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렌즈를 끼고 이제 안약을 뿌리려고 했나 안약을 뿌리고 렌즈를 끼려고 했나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눈에다가 인공 눈물 찍으려고 딱 인공 눈물을 들어가지고 찍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참 그 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진짜로. 이게 너무 자기한테 일상적인 이제 그런 건데 딱 거의 찍으려다가 다시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인공 눈물을 손에다 짜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본드 냄새가 나더래요. 인공 눈물에서. 예. 순간 접착제 냄새. 50 본드 말고 노란 본드 말고 순간 접착제 냄새가 그 안에서 나더랍니다. 예. 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든 생각이 저도 이건 그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이 또 생각이 났는데 네. 거기에 갇혀있을 때 그 미친놈이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내가 이 온 산을 뒤져봐도 살모사 새끼 한 마리가 없다고. 있으면은 저 구멍에다 내가 밀어 넣을 텐데 너 재밌으라고 친구 사라고. 근데 뱀이 없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침대 밑에 혹시 뱀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 예. 지금 여기다 먼짓을 또 내 집에 해놨구나 싶어가지고 몸이 순간적으로 얼고 지금 혹시라도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서야 막 귀가 쫑긋쫑긋 하더래요. 일단은 몸이 얼어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호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일단 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본인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섭더래요. 어저께도 걸었던 차인데 갑자기 시동을 걸면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아, 차 시동도 못 걸고 다시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물론 전화로도 얘기를 했지만 가는 게 더 빨랐으니까 그랬겠죠. 얘기를 막 했대요. 이 자식이 우리 집에도 들어왔었다. 내 거 거기에다가 본드를 넣어놨었고 어떠한 더 많은 것도 해놨을지 모르겠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나 좀 도와줘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관분들이 어떻게 또 해가지고 집도 같이 한번 봐주고 했는데 사실 딱히 뭐 특이한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네. 막 추궁을 했대요. 너 이 사람 집에 들어갔지? 지문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랬더니 뭐 경관분들 말로는 지문조사 하시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하는데 실제로 뭐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었대요. 거기 집에서. 그 똘비가 그 우리 자동차 차 파는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한 다리 건너나 직접적으로 이런 경관분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얼굴 보고 얘기만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대면을 시켜줘가지고 대면을 했대요. 물론 본인도 거리를 두고 앉았고 이 사람은 이제 수갑 차고 있고 이때가 아직은 증거가 체증 중이어서 딴 데로 옮겨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돼가지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못 봐요.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미겔 사동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보니까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너 도대체 진짜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러고 막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저는 그냥 장난을 친 건데 제가 선생님을 해하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잘못했단 말 하지 말고 너 쳐 죽일 만한 짓 한 거 맞으니까 야 지금 넌 법만 안 했으면 내가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경관분들 들은 얘기가 있고 이게 사정이 어떤지 아니까 언어가 조금 심하게 나가는 것까지는 제지를 안 해주셨대요. 다만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말라. 그러니까 경관분이 이렇게 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아무리 막 본인이 외근과 채근을 해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관분이 핸드폰 같은 거 전화 통화하시면서 나갔던 건 아니고 일어서셔가지고 두세 발자국 옆에 가서 이제 벽 쪽을 쳐다보고 잠깐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노마가 고개를 싹 들더래요. 그러면서 탁 째려보면서 입모양으로 왜? 뭐? 그러더래요.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갖고 야 왜 그랬냐고 말이나 해봐. 그랬더니 이유는 다 말해줬잖아. 되게 작게 얘기하더래요. 이유는 다 말해줬잖아. 나오면 보자. 그러더래요. 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엉덩이를 막 들려고 하니까 경관분이 오셔갖고 제지를 하죠. 그니까는 또 그 미친놈은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쪽으로 송치가 되면서 넘어갔고 똘비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으로 감금을 했고 어찌됐건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걸린 게 처음이셨고 이분이 또 깊이 뉘우치고 계시고 워낙에 고귀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2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왜 그냐? 물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죽일 의사가 없었다. 죽일 거였으면 내가 물을 왜 줬냐? 이 얘기가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하고 싶었으면 물을 왜 줬겠습니까? 쪼꼬바를 왜 줬겠습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너무 그냥 이 사람이 밉고 싫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도 그랬는데 나도 반성해가지고 그날 갔던 날은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갔던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감금 정도만 처벌이 되더만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을 전해주실 때 이건 있대요. 대한민국 법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지 말아주시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찌됐건 그런 선고를 받은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도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대요. 네.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세월을 쭉 보내다가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본인이 그땐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본인이 딱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콘택트 렌즈하고 본드가 들어있던 거예요. 느낌 오잖아요. 아, 안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똘비가. 예.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지금 3년 정도가 흘렀는데 물론 편지를 받고 신고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잡을 수는 없었대요. 네. CCTV도 다 있었고 다 찍혔는데 마스크에 모자에 바람막이 같은 거 뒤집어 눌러 쓰고 특정이 좀 안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보낸 물품 자체가 경찰분들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까지 다 했대요. 당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까지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었대요. 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건 미궁으로 빠졌는데 똘비 이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안 끝났구나. 예. 얘가 언제가 됐건 한 번은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피스텔에 세콤 설치한 사람 자기밖에 없을 거래요. 오,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신 얘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또 이제 들은 대로 가져와 봤는데 뭔가 조금 더 제가 쫄깃하게 잘 전달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선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그러면 묻지마 범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있죠.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내 앞에 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막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뭘 했다 예,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거기에 지나갔어 하필이면. 내가 이게 그 상황에. 이게 그 약간 횟가닥 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예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왜 내 앞을 지금 네가 지나가? 왜 내 옆에 네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러니까 무서운 이유는 거라니까. 간단한 거예요. 왜 내 옆에 있었어? 감히 네가 내 앞을 껴들어가지고 얌체같이 이렇게 운전했어? 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예. 경관분들이 이 범죄자 집을 조사를 했을 때 예. 똘비의 프로필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의 프로필이 나왔대요. 차 남바, 집 주소, 연락처, 프로필이 싹 나와 있. 진짜 여러 명의 사람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잘못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예. 그거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앞을 누가 껴들었어 지나가는데 뭘 했어 그러면은 이게 누군지를 꼭 밝혀가지고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잖아요 지금. 예. 아마 불법적인 루트를 딱 다리 하나만 걸치면은 차 남바만 가지고 이름하고 주소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충분히. 그리고 이름하고 주소를 안다는 소리는 자동차 앞에 다 핸드폰 번호 붙이고 다니죠? 예. 핸드폰 번호, 이름, 집 주소는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범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전화 드렸다 하고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하는 범죄도 있었고. 그쵸. 근데 그런 범죄는 내가 너무 특정 지어지기가 쉽잖아요. 갑자기 네.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지. 뭔가 원래 숨어서 계획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달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소중한 개인정보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죠? 그러네. 예. 야, 이거 렌트를 타야 되겠네, 이거. 아, 렌트? 예. 모르겠습니다. 렌트라고 못 알아낼까? 그렇지.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무슨 이유야? 도대체 이유가 없네. 완전 묻지마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이유가 되는 거네요. 이유가 있죠. 내 앞에 껴들었잖아요. 그리고 천천히가 얌체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이유죠. 끼어들어서도 안 돼. 운전도 좀 얌전히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늘 누구보다 빨리 갑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내 남발을 보기 전에 사라져야 된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묻지마 범죄는 다 이유가 있다. 묻지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 앞에 있었다. 그 상황에 왜 네가 내 앞에 가로막았어? 그냥 내 주변에 왜 있었어?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와,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